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원숭이 도청에 대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감염자가 계속 늘자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원숭이 도청 감염자가 현재 1,31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곳 LA 카운티는 가장 많은 43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LA 카운티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급 높음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7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는 10만 명당 1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미만이어야 중간 등급으로 조정됩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930명, 사망자는 22명, 입원 환자 수는 1,2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우스알리 지역에서 40대 여성이 과속으로 몰던 승용차가 교차로로 돌진 충돌해 차량 3대가 불에 타는 등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부와 영아 등 6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부상했습니다. 가드나 지역의 허슬러 카지노 앞에서는 무장강도단이 현금 수송 차량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총격전 끝에 현금을 강탈해 도주했고 경비원 2명이 부상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경찰국이 주요 한인단체들을 초청해 아시안 증오범죄 세미나를 개최하고 증오범죄에 맞서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LA 지역의 렌트비 중간 가격이 4,664달러로 나타나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국 렌트비 평균은 2,5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비농업 일자리가 52만 8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의 2배로 웃돌았습니다.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의 향후 불투명한 경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약 200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중국이 쏜 미사일이 타이완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추가 갈등 상황을 경계하면서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하고 미국은 또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돼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다누리는 달로 향하는 궤도에도 무사히 진입하며 달 탐사를 향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한국은 오는 2031년에는 달 착륙선도 보낼 예정입니다. 독자적인 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력으로 발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공개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대선 득표율의 절반 수준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취임 때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휴가에서 복귀합니다.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를 5대3으로 꺾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전 8연승 중입니다. LA 엔젤스는 오타니가 홈런 2방 등 홈런 7개를 터뜨렸지만 오클랜드에게 7대8로 패했습니다. 영국의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가 내일 개막합니다. 토트넘은 사우스햄프턴과 오전 7시에 개막전을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8.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현황 짚어보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하루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4,930명,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에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12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입원 환자 수가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1200명대를 지금 며칠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위험도 수준이 기존 높음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LA 카운티의 코로나 위험 수준을 높음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주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취소하면서 코로나 위험 수준을 낙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10.1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위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CDC는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 카운티별로 코로나 위험 단계를 낮음, 중간, 높음까지 3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카운티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입원 환자가 10명 이상이면 높음 단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이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보다 37%가 증가한 수치며 앞서 1월에서 5월 사이에 누적 처방 건수보다도 많습니다. 파이자는 임상시험에서 팍스로비드 위중증 예방 효과가 89%에 달한다고 발표된 바 있지만 복용 초기에는 증상이 호전되다가 이후에 증상이 재발하는 이른바 팍스로비드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고 복귀했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재격리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팍스로비드 처방은 처방 자격을 가진 의료인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 급증했습니다. 약사에게도 이 팍스로비드 처방 자격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팍스로비드는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하는데 병원과 약국이 적은 의료 취약지에서는 약을 신속하게 처방받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약사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는데 약사가 또 처방전을 써주려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죠. 네. 복잡한 건 여전합니다. 연방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팍스로비드가 허가를 받은 후 몇 달간은 사회 취약지와 취약지 사이의 처방률이 상당한 격차를 보였지만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원숭이두청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곳 미국이 범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신을 확보하고 대응 전담팀도 꾸렸지만 코로나 대응에 이어서 역시 부실한 방역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뉴욕주에 이어 두 번째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언한 캘리포니아주. 원숭이 두창 백신만 놓는 임시 보건소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채 가시기도 전에 퍼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시민들 공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I'm just so happy I got it because I don't know. After going through COVID, I don't want to be susceptible to anything else that could hurt me and also disfigure my face or body. 하지만 확산세에 비해 백신 수급이 만만치 않은 상황. 조만간 백신 절벽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엄습하고 있습니다. There's definitely a shortage supply. We are in a race. 미국에선 지난 5월 중순 첫 사례가 확인된 뒤 석 달도 안 돼 확진 환자가 6,600명을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 환자를 기록하며 2위인 스페인보다 2,000명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일리노이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몬태나와 와이오밍을 뺀 모든 주에서 감염이 확인되자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차원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60만 정을 확보하고 추가 자금과 인력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Which is to announce a public health emergency declaration of monkeypox. And that's important because what that's going to do is going to help accelerate the vaccin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원숭이 두창 검사와 치료, 백신 보급 등 대응이 늦어 확산세를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숭이 두창에서도 취약한 방역망을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자존심을 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해진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노동시장은 시장의 경기 침체 공포를 진정시키는 것은 물론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통화 긴축이 지속될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52만 8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며 전문가 전망치를 2배 이상 상회해 고용이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은 깨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뚜렷한 일자리 증가세가 관측됐습니다. 실업률은 3.5%로 전월보다 0.1%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해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진입, 침체 공포가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강력한 노동시장을 근거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으로서는 노동시장이 더 탄탄해졌음을 보여주는 이번 보고서에 안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는 경기 침체 유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하면서 오는 9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에너지 제품 수출 급증에 힘입어서 상당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6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796억 달러로 전월보다 6.2% 감소했다고 밝혔고 3개월 연속 감소세로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 6개월 사이 최저치입니다. 수출이 1.7% 증가한 2,60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 이번 무역 적자 감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천연가스 제품 수출이 전월보다 16억 달러, 또 식음료 제품 수출은 9억 달러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후 여러 나라가 러시아산 에너지의 대체품으로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을 늘린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 오늘 볼까요? 5달러 55.1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5달러 43.6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어떻게 살만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서서히 늘고 있는데 아니죠. 3달러대까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원유가가 수요 둔화 우려에 배럴당 9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어제 거래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8.5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월 2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유가는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하락 압력을 계속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수요가 줄었다는 소식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5일 금요일 남가주에 내십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남가주 하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고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아지는 곳이 있어서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합니다. 토요일인 내일 오늘보다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한편 일요일의 낮 기온은 4도가량 더 올라 최근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9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6도, 69도, 해안 지역은 75도, 65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찜통더위 이어지겠고 전국 곳곳에 소나기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8도, 낮 최고 기온은 9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2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팩스턴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번 노스 방향 칼조나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에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컬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중간 레인에 버킷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101 노스 방향입니다. 콜드워러 캐년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카플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105번과 만나는 지점 차량 화재 사고 보고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우스 라브레아와 슬라우슨 애비뉴 교차로에서 어제 오후 1시 40분경 라브레아 애비뉴를 따라서 남쪽 방면으로 짙은색 벤츠 차량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 교차로를 지나가던 차량들을 들이받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 곧바로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이는 걸 봐서는 차량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 영아를 포함해 임신부 등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임신부와 유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차량 3대가 폭발해 연루돼 불에 탔고 7대 정도도 부분적인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벤츠를 운전하던 여성은 40대 여성으로 알려졌으며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가디나 허슬러 카지노 앞에서는 현금 수송 차량이 무장 강도단의 총격을 받고 경비원 2명이 부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일 오전 가디나의 허슬러 카지노 앞에서 무장 강도단의 총격으로 현금 수송 차량 경비원 2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건은 4일 오전 10시 12분경 천블락 웨스트 레돈도 비치 불바디에 위치한 허슬러 카지노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복수의 무장 강도단이 카지노 앞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노리고 숨어있다 수송 차량에서 내리던 경비원들을 습격해 여러 차례 총격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격을 받은 경비원 1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경비원은 총상은 입지 않고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경비원 중에 1명이 응사했는데 강도범들이 총에 맞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강도단은 총격을 저지른 후 현금 수송 차량에서 현금을 강탈해 도주했으며 강탈당한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강도범들은 2-3명 정도로 나타났지만 정확히 몇 명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날 총격 사건으로 카지노 측은 직원들과 손님들을 급히 대피시켰으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카지노 인근의 비즈니스 업주는 12발에서 15발가량의 총성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용의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경찰이 총격 사건 직후 카지노 주변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인근 무스라치의 용의자 1명이 몸을 숨긴 것으로 보고 무스라치 건물 주변을 포위했지만 건물 안에서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일 오후 현재 용의자들의 행방은 무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들이 현금 수송 차량만 노렸을 뿐 카지노 안에 발을 들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무장강도 총격 사건은 최근 남가주 일대의 미행 강도와 명품 매장을 노린 스매시 앤 그랩 강도 등
대담한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가디나 거리에서 과일을 팔는 트럭, 요새 과일 팔던 트럭도 상당히 많죠. 그 트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트레일러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가디나 지역에서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이렇게 과일을 팔던 3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남성, 거리에서 과일을 팔던 30대 남성으로 강도 미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에 용의 남성 2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용의자 신원 파악에 경찰은 주력하고 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스베가스 한 호텔에서는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30분쯤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위치한 미라지 호텔 객실 안에서 총격이 벌어졌고 남성 1명이 사망하고 여성 2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객실 안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4명이 언쟁을 벌였고 이 가운데 1명이 다른 3명을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1명은 사망한 가운데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 이번 사건으로 미라지 호텔은 한때 통제됐다가 어젯밤 10시 50분쯤 다시 이 투숙객들은 객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LA 경찰국이 주요 한인단체들을 초청해 아시안 증오범죄 세미나를 개최하고 증오범죄에 맞서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현장에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일 타운 내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아시안 증오범죄 세미나에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페이스,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한미치안협회, 한미연합회 등 주요 단체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인단체 외에도 시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에 타운을 비롯해 LA 시내에서 벌어지는 아시안 증오범죄를 비롯해 증오범죄 대응과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LAPD 측은 피해자들이 아시안 증오범죄를 치안당국에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모습을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동시에 사건 현장을 지나는 주민들이 아시안 증오범죄를 목격하고 증거를 남기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단체장들은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지 1년여가 넘어가지만 증오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며 좀 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를 입어 경찰국에 신고를 해도 제때 경관들이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증오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입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경찰한테 이제 리포트를 하라고 저희 한인 단체들도 또 경찰들도 LA 시장도 항상 얘기해요. 리포트를 하고 싶어도 리포트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경찰서가 문을 닫아서 우리가 못한다. 경찰 911을 불렀는데 아예 안 온다. 블레이크 차오 LAPD 부국장은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에 대해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더 긴급한 신고 전화에 경관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If the suspect's gone, then because there's other high priority calls going on in the city, that call might get dispatched kind of on a lower level because the danger is not there anymore. 김영환 LA 총영사는 치안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PD 마이클 모어 국장 만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교환을 하고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레이즈 어웨어니스 하고 그리고 또 같이 LAPD와 우리 동포 단체들 간의 협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팬데믹을 기점으로 한인 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아시안 커뮤니티가 아시안 증오범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대응책은 없고 타운 치안이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역사적인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덕에 올여름 2년 전과 비교할 때 7.6%의 절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캘리포니아 도시 거주자들은 2020년도 6월과 비교할 때 7.6% 절수한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자발적인 절수 목표 15%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한 달 전인 5월 3.1%에 비하면 2배 이상 절수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북가주 도시들에서 남가주 도시보다 절수량이 높게 분석됐습니다. LA시의회가 LA시의 빈 호텔 객실을 노숙자에게 제공하는 조례안과 관련해 표결합니다. LA시 모든 호텔이 매일 오후 2시까지 당일 밤에 빈 객실이 얼마나 되는지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텔비를 지불하고 빈 객실에 노숙자를 묵게 하는데 그 호텔비를 시당국이 지불한다는 겁니다. 조례안에는 호텔이 노숙자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즉 호텔이 원하지 않아도 빈 객실에 노숙자를 강제로 투숙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텔 측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LA 북동부 호텔 소유주 협회 레이 페이탈 회장은 이 법안을 놓고 아예 대놓고 미친 프로그램이다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지난해 수만 명에 달하는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한 가운데 LA뿐만 아닙니다. 미 전역 도시들에서 학생 수 감소 때문에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타임즈는 어제 AP의 보도를 인용해서 지난해 등록 학생 수 기준 뉴욕시의 5분의 1 이상 초등학교들이 재학생 수가 300명도 되지 않는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LA 경우 4분의 1, 시카고는 3분의 1, 보스턴 2분의 1 이상 초등학교가 재학생 수 3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신문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시도한 학부모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재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한 학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줄어들게 돼서 수년 안에 학교 운영이 불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학교들은 코로나 지원금으로 재정 위기를 버티고는 있지만 조만간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매달 들어가는 학교 운영의 고정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신문은 전국적으로 히스패닉과 흑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LA시장 선거를 앞두고 캐런 베스 하원 의원이 한인타운에서 젊은 층을 주요 대상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합니다. 내일이죠. 내일 오후 2시 30분 한인타운 내 드래곤 보바라는 곳에서 무료 음료 및 대화의 장 보바 with 베스 이런 이벤트를 연다고 밝힌 것입니다.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그런 시장 후보 캐런 베스와의 대화라는 표어로 진행되는 이벤트는 젊은 층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주민 누구나 참여해서 캐런 베스 의원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가곡을 배울 수 있는 교양 강좌가 열립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9일 오후 6시 문화교양광자 프로그램 문화의 샘터의 일환으로 진복의 소프라노를 초청해서 아름다운 우리 가곡 배우기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일시에는 유튜브에 접속하면 이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오페라 뮤직 아카데미 단장인 진복의 소프라노는 노스캐롤라이나 예술음악대학에서 오페라를 전공하고 맨해튼 음악대학원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회 측은 8월 강복절을 앞두고 이번 강좌를 통해 가곡에 녹아있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예술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에게도 알려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요새 푸드뱅크 지원이 많이 줄었다라는 이 푸드뱅크 측의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부에나파크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에서 오후 3시 30분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푸드 배부가 실시됩니다. 얼바인의 본사를 둔 세컨 하베스트 푸드뱅크 오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정기적으로 이렇게 코리안 복지센터에서 푸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무료 음식은 캔푸드와 과자류, 우유, 계란, 육류식품 등 다양합니다. 롱비치시가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25로 책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롱비치 시의회는 지난 토요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주에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롱비치 시외에도 남가주에서는 LA시와 다우니, 몬트레이 파기, 개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최저 시급을 $25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 렌트 평균 가격은 $2,500.
LA와 롱비치, 애너하임, 이 메트로 지역의 올 상반기 렌트비 중간가는 4,664달러. LA 지역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샌디에고, 칼스베드, 그리고 옥스나드, 사우전옥스, 벤츄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투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려면 시간당 최소는 36달러, 많게는 51달러 이상은 벌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택 가격과 함께 렌트비가 급증하면서 서민층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전국 저소득층 주택연합이 아웃 오브 리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공정시장 렌트비를 기준으로 렌트 비용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소득을 각 지역별로 조사해 공개한 것입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집코드 지역의 경우에는 투베드를 기준으로 할 때 시간당 최소 35.77달러, 최대는 51.7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인타운 남서쪽을 일부 포함하는 90019 지역은 투베드 39.81달러, 원베드가 31.15달러로 한인타운 북쪽 일부가 포함되는 90004 지역은 투베드가 40달러, 원베드는 31.35달러로 각각 집계돼 부담이 더 가중됐습니다. 필요소득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한인타운 내 윌셔 블루바드 일대에 주로 모여있는 900-190 지역으로 투베드룸을 위해서는 시간당 51달러 73센트의 벌이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LA 최저임금의 무려 3배 이상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마트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 향후 불투명한 경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합니다. 약 200명의 본부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품 개발과 글로벌 테크놀로지, 부동산 관련 업무 본부 직원들로 전해졌습니다. 월마트는 공급망과 전자상거래, 건강, 광고 영업 등의 분야에서는 아직도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변할 경우 우리도 이에 따라 대처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채용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17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월마트는 공공 분야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 최대 고용주입니다. 한편 구글 등 미국 대기업들이 이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큰 증시 변동 속에서도 설비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적인 빅테크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주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 설비 투자가 6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3억 달러보다 늘어났습니다. 이 자금은 서버 등 기술 인프라 구축에 주로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 GM의 2분기 설비 투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억 달러 늘어난 21억 달러였고 이 돈은 역시 전기차 분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음료 회사 펩시코는 적정 재고 관리를 위한 디지털 분야의 설비 투자를 위해서 2분기에 15억 달러를 지출했고 이것은 지난해보다 2억 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의 자사주 매입은 10% 늘어간 1,608억 달러, 배당은 14%가 늘어난 1,406억 달러였고 설비 투자 증가율이 자사주 매입 증가율을 앞선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은 미래의 성장성의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과 장비, 기술 등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죠.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이번 주 4.99% 기록했습니다. 5.3%였던 전주보다 0.31%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금융 수요 감소가 모기지 이자율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모기지 은행가 협회에 따르면 이번 주 모기지 신청 건수는 1년 전에 비해서 16%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샘 카터 프레디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뚜렷한 경제 성장 둔화로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다며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국면에서 이자율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어제 벼락이 떨어져서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DC 소방당국은 백악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라파엘 공원에서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벼락을 맞아 다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부상 원인은 아직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7시 직전에 공원 한가운데서 발견됐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때는 심한 폭풍우가 워싱턴 DC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번개가 치던 때였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15분까지 벨트웨이 지역을 둘러싸고 상당 부분에 심한 뇌우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 매년 평균 벼락으로 인해서 23명이 숨지고 올해는 현재까지 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4명 가운데 지금 위스콘신에서 워싱턴 DC 찾아서 벼락을 맞아서 부상당했던 사람들 중에 4명이 중태였는데 2명은 방금 전 사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에 대해 보복 차원에서 중국이 고위 장성급 군사령관 사이의 전화통화를 포함해 미중 간 현행 대화와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격 조치라며 양국 간의 전구 사령관 전화통화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며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 군사안보협의체 회의를 각각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간의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형사사법 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을 각각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강렬한 반대와 엄정한 항의를 무시한 채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한 데 대한 제재 조치라며 이같이 8개 항의 조치를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과 그 직계 친족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펠로시 가족과 이번 제재 8개 항의 대화 협력 단절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을 겨냥한 첫 번째 제재입니다. 제재는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5대3으로 꺾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전 8연승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기긴 이겼는데 또 철렁하죠? 클레이턴 커쇼가 허리 통증으로 조기 강판했습니다. 어제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4대2로 앞선 5회 수비를 앞두고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허리 통증을 느꼈고 트레이닝 코치를 불러서 마이 백 그러면서 자진 강판했습니다. 한편 LA 엔젤스는 어제 오클랜드에게 7대8로 패했습니다. 7대8. 어제 LA 엔젤스가 홈런을 7개를 쳤습니다. 근데 7대8로 졌습니다. 이렇게 지는 경기도 나올 수 있나요? 다 솔로 홈런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타니 선수가 한 경기에서 어제 2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2개 홈런으로 5타수 3안타 2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고, 오타니가 올 시즌 멀티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진만 선수는 어제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3타수 2안타, 볼넷 2개, 그리고 1득점으로 활약했습니다. 최진만 선수의 타율은 2할 오픈 9리를 기록 중이며 디트로이트를 어제 템파베이는 6대2로 꺾었습니다. 어제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콜로라도와의 경기에 9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무안타, 2타석 기회 주고 딱 안타 생산하지 못하자 바로 교체돼 버렸습니다. 지금 샌디에고는 이적 시장에서 정상급,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힘든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내야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드루리가 2루수로 어제는 선발 출전하게 됐습니다. 금강불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휴스턴 애스트로즈의 저스틴 벌랜드가 어제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6이닝 2안타 무실점으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먼저 15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지금 빅리그에서 17년째인데 여전합니다. 넬슨 벌랜더. 이런 가운데 벌랜더는 이렇게 금강불개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또 한 명의 레전드 디트로이트의 미겔 카브레라가 올 시즌을 마치고 은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른쪽 무릎 상태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 지금 주변 사람들과 의논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이 내일 사우스햄튼과의 리그 개막전을 시작으로 새로운 시즌에 돌입합니다. 콘테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양강 구도를 깨뜨리겠다면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KBS입니다. 리그 막바지 손흥민의 엄청난 득점 행진에 힘입어 리그 4위로 지난 시즌을 마무리한 토트넘. 여름 내내 단내나는 훈련을 하며 전력을 재정비한 토트넘이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돌입합니다. 리그 첫 상대는 사우스햄프턴. 첫 경기부터 토트넘은 최정예 멤버를 투입해 기선제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브라질 출신 공격수 히샬리송, 베테랑 윙어 이반 페리시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특히 손흥민의 뒤를 바칠 페리시치의 가세로 토트넘의 왼쪽 공격 라인이 한층 무서워졌다는 평가입니다. BBC 스포츠가 전문가 22명을 상대로 실시한 시즌 톱4 설문조사 결과도 맨시티가 1위, 리버풀이 2위, 토트넘이 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콘테 감독 부임 이후 한층 조직적인 팀으로 변모한 토트넘의 저력을 현지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That they are working with the same coach for 7 years. In my opinion, they are in a position that is very difficult for the other to try to close the gap. But we have to do this. 지난 4시즌 동안 맨시티와 리버풀은 항상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면서 양강 체제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 구도를 손흥민의 토트넘이 깨트리고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지 축구 팬들의 잠 못 드는 밤이 곧 시작됩니다. KBS 뉴스 손지성입니다. 자, PGA 투어 소식 잠깐 짧게 전해드리면 지금 윈덤 챔피언십 2라운드 진행 중인데요. 김주영, 자너 선수가 지금 9언더파 공동 선두, 임성재 선수가 7언더파 공동 4위에 포진돼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